한국의 대학 입시 진짜 전쟁이죠. 특히 정시를 앞두고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한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 38년 경력의 입시 전문가가 제시하는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지긋지긋한 입시 제도의 문제점부터 구체적인 승리 전략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와, 시작부터 말이 엄청 세죠. 38년 동안 입시판만 들여다본 전문가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최악의 발명품이라고까지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이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잘못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현재 입시 시스템은 그냥 망가졌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3 현역 학생들한테는 성공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구조라는 거죠. 이건 애초에 학생들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수능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는지 한번 보세요. 원래 수능은 학생이 얼마나 깊이 생각할 수 있는지 그 사고력을 재는 정말 좋은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EBS 연계니 뭐니 정책이 들어오면서 문제를 위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결국엔 뭐냐? 누가 더 많이 기계처럼 문제를 풀어봤냐? 이걸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자, 시험이 이렇게 누가 더 많이 풀어봤나 싸움이 되면 누가 유리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시험을 여러 번 준비한 N수생입니다. 현재 입시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화면에 뜬 이 숫자 70에서 80%.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믿어지세요? 정시로 의대에 합격하는 학생 10명 중에 글쎄 7명에서 8명이 N수생이라는 충격적인 데이터입니다. 가장 똑똑한 학생들이 모인다는 의대에서조차 현역들은 명함도 못 내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의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SKY, 서성한 같은 최상위권 대학들 다 마찬가지예요. 정시 합격자 명단을 보면 거의 다 N수생이라는 겁니다. 정시는 이제 N수생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가 마주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불리한 판에서 올해 입시를 치르는 우리 학생들은 도대체 뭘 알아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올해 입시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핵심 변수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변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국어가 갑자기 중요해졌고 수학 때문에 생겼던 이과 침공은 좀 약해졌어요. 근데 또 이과생들이 사회탐구로 넘어오는 사탐런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생겼고 심지어 대학들이 막 학과를 이군 저군 옮기고 있죠. 제일 큰 건 모든 대학의 원서 마감일이 똑같아졌다는 거. 이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변수입니다. 특히 이 군 이동이 무슨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강대랑 성균관대가 자기네 인기 학과를 가군에서 나군으로 싹 옮겼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나군에 안정지원을 하려고 몰리겠죠. 그럼 반대로 가군에 있는 연세대, 고려대, 중위권 학과는 생각보다 널널해질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데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점이랑 변수만 계속 얘기해서 좀 답답하셨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판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 승리의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 바로 비싼 돈 주고 컨설팅 받는 거죠. 전문가는 딱 잘라 말합니다. 그거 최악의 선택이라고요. 왜냐? 컨설턴트들은요, 어떻게든 합격시켜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빵, 하향 지원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결국 큰 돈 쓰고 내 점수보다 낮은 대학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컨설팅 말고 뭘 믿어야 하냐고요?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무조건 최근 3년치, 길게는 5년치 입시 결과 데이터. 이걸로 큰 그림을 봐야 해요. 둘째, 배치표. 이거 절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데요. 바로 실시간 합격 예측 서비스. 요즘엔 실제 지원자들 데이터를 예측해주니까 이게 훨씬 정확합니다. 특히 올해는 마감일이 다 똑같아졌다고 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처럼 저기 미달이네 하고 막판에 옮겼다는 눈치 작전이 아예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짜놓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플랜 A, B, C 이렇게 3가지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내 예측대로 순조롭게 흘러갈 때 쓰는 플랜 A,
특정 학과 경쟁률이 갑자기 폭발하네? 그럼 바로 플랜 B로 전환. 와, 이건 뭐 완전 예측 불가능한 아수라장이다 싶으면 플랜 C. 이렇게 딱 정해놓고 당일에는 절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그냥 기계처럼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모든 데이터 분석과 전략을 넘어서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죠. 바로 우리 가족만의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길을 잃지 않아요. 원칙은 간단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가족이 함께 답을 찾는 겁니다. 첫째, 우리 가족에게 더 중요한 건 대학 이름값인가요? 아니면 아이의 전공인가요? 솔직하게 정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입시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원하나요? 무조건 3승으로 안정적으로 붙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3패를 각오하고 과감하게 도전해 볼 건가요? 이걸 명확하게 정해놔야 합니다. 이게 우리 집만의 헌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서 쓰는 날 절대 패닉에 빠지지 않게 이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하세요. 몇 시에 원서 쓸지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오후 1시, 3시, 마감 직전 5시 이렇게요. 그리고 가, 나, 다군 카드마다 누가 최종 결정할지 결정권자도 정해두세요. 엄마는 가군, 아빠는 나군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제발 그날은 절대 싸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정한 원칙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전문가가 부모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래요. 인류의 역사는 계속 진보해 왔잖아요. 그 말은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보다 본질적으로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걸로 아이들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걸 믿어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복잡하고 힘든 입시 전쟁터에서 여러분 가족을 끝까지 지켜줄 단 하나의 원칙, 과연 무엇입니까? 부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후회 없는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